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제가 선택한 책은 정현주 작가님의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창 외로웠던 시기에 위안을 줬던 책이거든요. 마치 제 자신이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극중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랑이 그리운 분들,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 이별을 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읽어도 좋을 책입니다. 여러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상처가 덜 남도록 이별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보시죠. 상처가 덜 남도록 이별을 통과하는 방법. 여자가 처음 귀를 뚫은 것은 20살 때였다. 첫사랑으로 아팠다. 보름이나 잠이 오지 않았다. 마치 머리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가슴으로 떨어지는 기분. 그러다가 마음은 또 한순간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귀를 뚫었다. 마음이 저린 것보다는 몸이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서였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소독도 잘해주라는 경고의 말은 무시했다. 아파도 괜찮았다. 아니, 아픈 게 더 나았다. 옷을 벗다가 건드리는 바람에 며칠이나 귀가 많이 붓고 욱신거렸다. 덕분에 사랑이 만든 아픔은 잠시 흐려졌다. 스스로 상처를 내고 몰아붙이면서 아픔을 지우는 방식을 여자는 그때 배웠다. 여자는 지금 3일째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일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떠안았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 스스로를 마감에 쫓기게 만들었다.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머리를 썼다. 잠이 부족하여 점점 몽롱해졌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 마취 같았다. 자신이 마음 아파하는 중이라는 것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며칠 전 이별했다는 사실도 희미해졌다. 요즘 들어 남자와 여자는 자주 어긋났다. 고비를 넘을 때마다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노력해도 예전 같지 않았다. 관계에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며 남자가 잠시 좀 쉬자고 했다. 더 지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여자도 그러자 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만나던 날 남자는 말했다.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편한 것 같아. 여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이별 통보였다. 여자는 그저 잘 자라고 말하고 보냈다. 마지막은 깔끔한 게 좋았다. 오늘 늦은 밤 사무실. 여자는 잠을 쫓기 위해 진하게 커피를 내리다 문득 창밖을 보았다.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었다. 슬픔과 걱정이 찾아왔다. 귀를 뚫는 순간에는 괜찮았다. 사랑니를 뽑을 때도 그랬다. 정말로 아픈 것은 다음 날이었다. 잠시인 줄 알았던 이별이 영원히 되었다. 일에 파묻혀 하루 이틀은 더 버틴다고 해도 결국은 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그땐 어쩌면 좋을까? 창밖으로 아파트가 보인다. 깜깜한 가운데 홀로 불을 켜둔 사람이 있다. 누가 또 나처럼 슬픔에 잠 못 들고 있는가 보네. 그 사람이 가여워 여자는 울었다. 이별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라고 여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이 다음에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별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소설가 김연경의 좋은 이별을 권하곤 합니다. 이별에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사랑에도 좋은 사랑이 있듯이 이별에도 좋은 이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좋은 이별은
이별을 제대로 애도해야 한다는 문장을 일관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애도하지 않은 이별이 다음에 오는 사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별을 제대로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먼저 죽음의 5단계가 소개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는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환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고 왜 하필 나냐고 화를 내고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더 살게 해달라고 절대자와 타협하려 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심하게 우울해지고 그러고 난 뒤에야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수용의 단계가 되면 환자들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취하는 마지막 휴식 같다고 하던가요? 이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끝일 리가 없다고 부정하다가 화를 내다가 더 잘할 테니 돌아오라고 매달리다가 희망이 없구나 슬퍼한 다음에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아픈 과정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끝까지 밀고 가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친 채로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긴 시간을 통과하며 성숙해집니다. 이제 이별의 시작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 대신 몸을 아프게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낼까요? 저는 아플 만큼 아파한 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좋았던 사람이니까 좋게 이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두 사람에게 주어진 인연의 시간이 끝난 것 뿐이니까 누가 더 나빴는지 돌이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며 참 즐거웠구나 좋게 간직하는 일. 분명 어렵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제법 잘 해냈구나 뿌듯해질 테니까 그쪽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상처내는 것이나 되도록 좋은 쪽으로 기억하려고 애쓰는 일이나 똑같이 힘든 일이겠지만 어차피 드는 힘이니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이에요. 우리 그래 보면 어떨까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이별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